네, 차기 테마주 조선 기자재입니다. 와, 조선주들 요즘에 많은 전문가님들이 이야기하는데 기자재 또 관련주는 선정하신 또 이유가 있을까요? 업황으로 봐야 될까요? 네, 업황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번 주 주초반만 하더라도 조선주가 많이 올랐었고요. 또 해운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조선주, 해운주가 많이 오르고 나서 덩달아 이제 같이 오를 수 있는 업종, 바로 이제 조선 기자재 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조선 기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조선 산업이, 국내 조선 산업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을 때, 물론 조선 산업이 워낙 그 힘든 구간을 통과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탈피를 하기 위해서 사업 다각화를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해놓은 상황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면적으로 조선사들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건전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그래도 매출액을 내고 있었던 기업들이 이제 조선 기자재 업체들인데, 지금 국내 대형 조선 3사가 초대형 LNG 프로젝트들을 또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직 이제 본격적인 수주가 전개가 된 상황은 아닙니다만, 이것들이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에 전개가 됐었을 때에는 이로 인해서 같이 이렇게 수주 모멘텀이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친환경 LNG 선박에 대한 수요는 뭐 계속해서 증가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법으로 아예 규제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법을 준수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연료 비용은 상당히 많이 든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이 친환경 연료가 탑재가 된 선박에 대한 발주가 앞으로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또 보니까 노후 선박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또 친환경 연료를 탑재하지 못한 선박들이 또 일부 탈락이 되면서 배에다가 물건을 실어 날라야 되는데 지금 배가 모자르다. 그렇기 때문에 해상 운임료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맞습니다. 그런 기사를 얼마 전에 우리가 또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그 분위기가 조짐이 조금씩 이제 보여질 때 역시나 조선 기자재도 같은 하나의 그 사이클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투자의 확장성 측면에서 이런 기자재 업체들도 같이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맥락에서 내일의 테마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조선사보다는 또 건전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조선 기자재 쪽으로 눈을 돌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노후가 된 선박들도 많다라고 하니까요. 이쪽으로 좀 흐름을 살펴보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현재 흐름은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뭐 조선 기자재 관련해서 대표적인 기업이 두 기업이 있어요. 네. 바로 이제 한국카본이 있고 동성 화인텍이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올해 6월달, 5월 말에서 6월달에 모잠비크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가 한참 많이 나왔을 때 같은 이제 기자재 업체인 이들 기업들도 주가가 조선사들하고 똑같이 한 차례 올랐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 뒤로 이제 대형 조선 3사가 또다시 이제 주가가 부진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 한국카본이라든지 동성 화이텍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견조한 흐름을 유지를 해 나갔었던 것으로 이제 동향상으로 봤었을 때는 보여지고 있고요. 해외 쪽에서 계속해서 신성장 동력을 찾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보도될 때마다 계속해서 좀 신고가를 경신을 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볼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흐름까지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조선 기자재 안에서 탑2로 앞에서는 또 한국화본과 또 여기서 동성 화인텍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럼 그 안에서 최선호줄은 두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맞나요? 맞습니다. 한국카본을 저는 사실 골라봤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초저온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꺼내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도요, 선박에 초대형 LNG, 이 LNG라는 것을 우리가 운반을 하기 위해서는 초저온 상태로, 극저온 상태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이것과 관련한 그런 부품을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한국카본이 되겠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지만 친환경 LNG 선박에 대한 발주가 증가를 하면 이와 관련한 이제 부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어떤 그런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또 이거 외에도 얼마 전에 9월 달인가요? 9월 달에 이제 보도 자료가 발표가 됐는데 철도용 부품에 있어서 이제 첫 수주를 따내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한동안 워낙에 이제 힘든 구간을 겪다 보니까 우리가 조선만 믿을 것이 아니라 항공, 철도, 자동차, 풍력, 최근에 또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기대감이 있는 섹터가 또 풍력 섹터잖아요. 이쪽 관련해서도 복합 소재 등을 개발을 해서 앞으로 이제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 좀 다각화를 하겠다라고 회사가 또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더해진다 그랬을 때에는 지금 현재도 주가가 바닥권 대비해서 꽤 올라온 상황이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이 또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지금
3월 이후로 꾸준하게 올라왔었습니다. 주로 이제 한국화본 같은 경우에는 61선 부근에서 이탈을 하려고 하면 그래도 61선에서 반등이 나왔었고요. 최근에도 61선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직전 고점을 이제 돌파를 시켜서 새로운 또 신고가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내일의 테마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매수가는 1,300원에서 11,000원 밴드선에서 좀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0월 23일에 이제 고점을 돌파를 해서 13,000원까지 한번 1차적으로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의 경우에는요. 21선 소폭 아래 61선에서 주로 지지가 나왔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61선을 거래량 동반해서 이탈한다 그랬을 때는 손절이 필요할 것 같아요. 9,500원으로 제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 기자재 안에서의 최선호주 바로 한국화본이었습니다.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정말 많네요. 일단은 초대형 LNG선 발주도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주만 보시지 마시고 조선 기자재 쪽으로도 눈 돌려보시죠.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